안녕하세요. 이재원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전류까지 공부했죠? 자, 이번 시간에 전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좀 마무리가 조금 덜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복습 겸 급히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예쁘게 안 그려졌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세요. 여기가 저수지예요. 여기 저수지고요. 이렇게 물이 이제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긴 뚝이고요. 여긴 뚝입니다. 자, 좀 예쁘게 안 그려졌죠? 그래도 일단 설명을 제가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수문이 있어요. 수문이 있고요. 이제 물이 흘러내려야 되겠죠.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전압과 전류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흐르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물이 아래로 이렇게 흐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수압. 자, 물이 아래로 흐르고 싶어 하는데 이 뚝이 막고 있어요. 뚝이 막고 있습니다. 이 수압이라는 말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압 전류에 대한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트랜지스터를 전류 증폭 소자라고 하고요. FET하고 IGBT를 진공관 FET, IGBT는 전압 증폭 소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백지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1.5V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압이 있는 곳에는 전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으면 뭐만 있다? 전압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압만 있다. 여기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전자가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고 반대편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앞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좀 갔다가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있는 곳에는 전류가 있다 라는 말을 어떤 책에서는 좀 봤는데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앞을 잠깐만 가볼까요? 저수지에 물이 갇혀 있고요. 여기서 수문이 이제 수문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수문이 꼭 닫히게 되면 물이 안 흐르겠죠. 여기 물이 여기 밑에 그림 우측 그림 이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X 표시 쪽을 보세요. 빨간 걸 해볼까요? 수문이 닫혀서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할 때는 즉
전류가 없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요 수문 조정을 돌려서 물이 흐른다. 여기서 물이 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이 흐른다. 그 흐른다가 바로 전류가 되는 거예요. 물이 흐릅니다. 그게 바로 전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문을 꼭 닫았다. 그러면 수압만 있고, 즉 전압만 있고 전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야. 자, 설명이 너무 이렇게 레벨을 낮춰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짜증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수업이 전기 전자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공고를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 출신들은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서로 양해를 해주세요. 기초부터 설명을 해도. 그래서 전압이 있는 곳에는 전류가 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수문을 닫으면 물이 안 흐르면 즉 수로는 전기줄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전류가 안 흐르는 것과 같다는 말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이 흐릅니다. 수문을 열어서 물이 흘러요. 근데 이렇게 구부러졌습니다. 이렇게 휘어졌죠. 그러면 흐르는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르면서 여기서 부딪히겠죠. 마찰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찰력이 생기게 되고, 이 마찰력은 바로 뭐냐 하면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찰력을 저항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수업을 들어갈 건데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회의 진행에 방해를 주는 사람, 어떠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저항이 생긴다. 저항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지스터라고 얘기하고 레지스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즉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이 자, 그림을 잠깐만 바꿔보면 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왼쪽 그림을 보세요. 물이 흐르는 걸 방해하다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요. 물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안해요. 그러면 이 물이 바로 울퉁불퉁하게 된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 리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기 울퉁불퉁한 걸 우리가 RIPPLE 리플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앞으로 이 리플은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리플, 이제 정류된 전압에 리플이 섞이잖아요. 만일에 그러면 험이 발생해요. 험, 원래 험이라는 뜻은 벌따위가 윙윙거린다. 이게 애미게요. 이게 왜 그래 자꾸 애미게를 모르겠어요. 한번 에로를 이렇게 딴 쪽에 갔다 오면 되고요. M자가 안 써져요. M자가. 자, 좋습니다. 그냥 좀 이따 좀 삐쳐서 그런 모양이에요. M자를 다른 색깔을 써야 돼. 이게 안 써지네. 여기가. 이게 M자가 안 써져요. 이제 HM. 이게 M자하고 그냥 뭐가 이게 뭐 원수졌나. 이게 M자가 잘 안 쓰인다. 좋습니다. 험, 벌따위가 윙윙거린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써요. 다시 얘기해서 흐르는 물을 여기는 우측 그림으로 봐요. 자연적으로 구부러진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저항은 자연적인 현상에 만들어진 거지만 우리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2V라는 전압이 있어요. 여기에 12V라는 전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 가지고 3V도 만들 수 있고요. 6V도 만들 수 있고 9V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항인데요. 이 저항을 거치게 되면 꼭 이제 이렇게 돼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저항을 거쳐서 낮추게 되면은 이 저항 양단에는 열 교란 잡음이 만들어져요. 이 저항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전류를 못 흐르게 하면은 이 저항 쪽에는 열 교란 잡음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그게 아까 어떤 리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리플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항에서 열 교란 잡음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압이 낮아지는 쪽에 반드시 콘덴서라는 것을 필요하게 돼요. 웅덩이가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항물 진행되는 방향의 반대편에 전해 콘덴서라는 걸 넣어줘요. 왜 전해 콘덴서를 넣어줘야 되냐면 저주파 회로에 전해 콘덴서가 작용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고주파에 바이패스를 하려면 일반 고주파는 이렇게 일반 0.01, 0.1 이런 콘덴서를 넣어줄 때는 고주파를 바이패스 하고요. 이 콘덴서와 같이 470 마이크로페렛 이런 거를 넣어줄 때는 1000 마이크로페렛 이런 걸 넣어줄 때는 저주파의 리플을 없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선생님 저항은요 전압을 낮추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과예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그럼 이 전류를 못 흐르게 해서 전류를 약하게 하면은 전압이 적어진다. 그럼 전압은 결과고요. 저항은 전압을 낮추는 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서 전압을 낮추는데 또 전류를 약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낮추는 것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압을 낮추는 저항 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다른 기회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점으로 와봐요. 그 못 그리던 그림이 이렇게 칠을 해놓으니까 조금 낫죠? 이렇게 이제 봐요. 이 우리나라는 저수지 밑에는 이렇게 논으로 이 밑에는 주로 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밑에는 논이에요. 이 밑에는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수지는 물이 갇혀 있습니다. 그럼 물이 아래로 흐르고 싶어 하는 것을 전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수문을 꼭 닫게 되면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전압만 있고 전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수문을 이렇게 열어서 물이 흐를 때 그때는 물이 흐른다. 그때는 전류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자가 이동되는 거와 전자가 이동되고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돼요. 물이 흐를 때 물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마찰력이 생기고 물이 흐름에 지장을 주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저항이 발생됐다고 하고 여기 저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항이 발생되면은 조금 전에 생각했듯이 리플이 발생한다. 이 리플은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나중에 디지털에서는 이 리플이 그 히스테리스 전압을 만들거나 또 그게 1신호까지 만들어지면은 오동작을 하거나 동작을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우선 리플을 없애는 데는 이 웅덩이가 필요해요. 이 두 번째요. 웅덩이가 필요한데 여기 제가 둔벙이라고 썼어요. 저는 둔벙이 충청도에서 이 둔벙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투리인지 알았는데 순수한 우리말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연못
논 옆에 작은 이렇게 물을 대기 위한 조그마한 그 연못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웅덩이에 물이 갇힌 것을 둔벙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둔벙이 바로 2번이 바로 뭐냐? 콘덴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둔벙이 2번이 바로 뭐다? 이제 우리가 콘덴서 이제 설명을 지금 할 거예요.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기회가 옵니다. 즉 저항이 1번이고요. 저항은 이 리플이 발생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거고요. 그 리플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것이 웅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웅덩이에만 들어갔다 하면은 이것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 콘덴서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웅덩이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울퉁불퉁한 것이 좀 약해지게 되는 거죠.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렇게 푹 파인 것을 콘덴서가 충전됐다 방전함으로써 이 부분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활한다 이렇게 말해요. 평활이라고 말해요. 평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평활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울퉁불퉁한 걸 걸러주잖아요. 그래서 평활을 걸러줬다. 이래서 이제 필터 FILTER 글씨가 너무 안 예쁘게 써지죠. 제가 이렇게 글을 못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자꾸 이래 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리플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웅덩이의 콘덴서가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항과 콘덴서는 아주 서로 이렇게 그 전해 콘덴서는 실제 회로에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전압전류에 대한 얘기로 우리 원점인 수업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전압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볼까요? 전하를 도체 내에 이동시키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도체 내의 전하를 움직일 경우 에너지의 발생 또는 소비를 자연계에서의 위치에서의 변화처럼 생각하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로 다루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자, 다시 그림을 봐요. 이제 이 그림은 그만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 보면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그러면 물이 아래로 흐르고 싶어 하잖아요. 이걸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 자체를 위치 에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압이 아래로 흐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즉 높은 전위에서 낮은 쪽 전압이 마찬가지예요. 물도 똑같아요. 물이 높은 데에서 아래로 흐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반대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원래 물과 같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전압도 높은 쪽 전위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그림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전압이라는 말을 표시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시 말하게 된 거예요. 그 앞에서 설명한 거는 제가 쓴 책에서의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주교재로 썼던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계신 책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 위가 조금 전같이 저수지의 위치가 여기에요. 이 색깔로 바꿔볼까요? 미안해. 이거 왜 자꾸 그래 모르겠네. 위쪽에 저수지의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위가 높은 쪽이 되겠죠. 그러면 아래로 물이 흐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전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전에 그 웅덩이로 물이 흐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측의 전위에서 B측의 전위로 흐른다. 바로 전류가 흐른다. 즉 전류가 발생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고요. 여기에 보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되는 전자가 곧 전류다. 이렇게 말하면 이 책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물 전위가 이쪽에 물이 높아요. 전위가 높죠. 이쪽은 낮죠. 그럼 이거는 자연적으로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평정을 이루게 되겠죠. 이렇게 평행을 이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위차라는 말이 여기서 위 A 지점과 B 지점의 수압차 이런 걸 우리가 전위차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위차는 곧 전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위차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전압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수압과 같이 물이 아래로 흐르고 싶어 하는 그 압력 그 자체를 우리가 전압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자, 좀 쉬운 얘기를 너무 오래 얘기했죠. 여러분 좀 교정에는 선생님 뭐 지겨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못하는 사람 때문에 좀 이해도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전압은 Q분의 V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두 점, 아까 상하 A 지점과 B 점의 전위차에서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5크롬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이 크롬에 대한 얘기를 잘 무슨 말인가 모르고 Q라는 말을 모르시면은 1강을 다시 갔다가 오셔야 돼요. 좀 불편하셔도 영상이 있으니까 앞에 영상을 좀 보도록 해요. 앞에서 여러분 얘기했죠. 재방송할 필요는 없는데 25분밖에 안 올라가요. 학교가 넘으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유튜브로 걸어놓는데 중간에 영상에 자꾸 그 광고가 여러분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타넘는 방법도 광고가 안 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수업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십시오. 일반인들은 또 광고 뭐 봐줘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일반인들은 좀 봐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은 좀 봐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이 광고를 보지 말고 빠박 넘어가세요. 두 점 사이에서 5크롬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25줄, 이 줄의 일의 능률이에요. 25줄의 에너지가 소비되었다고 한다면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라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앞강에서 한 방법을 가르쳐줘서 이렇게 원형을 그려놓고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W 이게 work, 일을 했다는 말을 work이라고 해서 이게 W로 표시해요. 그럼 여기 전압 표시하고 Q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V는 이렇게 V는 아주 쉬워요. V는 Q분의 V W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W는 이거는 곱하는 거예요. VQ를 W는 V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고요. Q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너무 쉬운 거잖아요. Q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Q는 V분의 W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못하면 되겠어요? 봐요. V는 Q분의 W, Q는 V분의 W, W는 요건 곱하기, 요건 분모, 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벌써 몇 개가 됐다.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의 공식이
외워졌어요. 그러면 앞강에서 3개죠. 그럼 벌써 6개의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V는 Q분의 W예요. 그럼 V는 Q분의 W니까 5. 여기서 Q 값이 크롬이에요. 여기 이 크롬을 Q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줄이 1이에요. 줄이 1한 거, 웍의 1이에요. 그러면 5분의 25 하면은 5V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기능사 문제는 나와요. 이 문제가. 그런데 산업기사 문제는 뭐 빵점 맞지 말라고 뭐 줄라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산업기사가요. 자꾸 공단 얘기를 좀 한다면 그 작업형을 없애고 그 공단 상설 시험장에 보면 컴퓨터가 설치됐거든요. 그 시험, 실기 시험을 보려면 공고에 가서 섭외를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일요일날 그 학교를 빌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설 그 시험장 등에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앉아서 시험 보고 그냥 거기서 마킹하면 합격 여부 얘기하고 실기는 만들어 봐야죠. 실기는 또 엉뚱한 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흥분해가지고 뭐냐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 회사나 이런 데서 자격증 소지자를 보고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충분한 실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업형이 아예 없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자계산기, 제어, 산업기사 올해 금년부터 작업형이 없어요. 이제 그냥 그 필답형으로 20문제에서 주관식 서술형 같이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합격하면 그냥 자격증 주는 거예요. 자격증이라는 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특허 가지고 있는데 장롱 특허란 말 들어보셨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격증 있는데 써봤더니 이거 뭐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공단에서 일할 거예요. 기능사라는 게 있잖아. 기능사는 실기하는데 뭐 그러면 기능사는 그러면 기능사는 기능사고 기사 산업기사 애들은 이론만 해서 그냥 뭐 합격시켜도 그냥 자격증 주면 된다. 탁상 공동만 하고 앉았어요. 그럼 옛날에는 그러면 실기를 했는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실기가 필요 없더라?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민간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제가 살아있을 때 그 정말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이론과 실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자격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냥 민간 자격증을.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이론으로 다 끝내버리고 자격증을 주니까. 자, 진도 나가라고. 교수님 수업이나 하세요. 자, 수업할게요. 뭐 다른 분들은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 비판하지만 저는 이게 내 분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봐요. 자동차의 12V의 전지가 4.5 쿠럼의 전하를 전개로 내에서 이동시킬 때 몇 줄이 필요합니까? 이건 문제야.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말을 줄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줄을 몇 줄입니까? 이렇게 줄을 물었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여기서 뭐를 계산해야 되면 줄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줄은 능률 1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걸 W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W는 뭐라고 그랬어요? W는 V 곱하기 Q잖아요. 여기에 W는 V 곱하기 Q.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즉 12V와 4.5 쿠럼을 곱하면은
54J라는 게 얻어졌어요. 자, 그래도 이 문제는 풀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고 초등학생 가르쳐 주듯이 하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했는데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라면 그러면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또 제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여기서 Q는 어때요? Q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나요? 봐, 여기에 Q는 V분의 W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Q는 요거잖아. 아까 그 공식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도 못 외우면은 기술은 못 배우는 거예요. 즉, 이 실력을 못 쌓는 거예요. 어느 정전기 내에서, 자 보세요. 어느 정전기에서 전하를 한 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동시키는데, 아까 A 지점에서 B 지점,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의 이동과 같이 78J의 에너지가 소비되었습니다. 단 두 점 사이의 전압차가 12V이다. 이때는 그 전기량, 이동되는 그 쿠롬이, 전기량이 몇 쿠롬이 이동된 거라고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2분의 78을 이제 78을 12로 나누면 6.5 쿠롬이라는 이런 답이 얻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개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렇게 해줘도 이 공식을 시험 문제에서 접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만일에. 그러면 당황해요. 이걸 어찌해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꼭 외워주셔야 될 것은, 자, W는 Q 곱하기 V다. 이걸 외우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런 그림을 외우신 다음에, 요걸 외우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W는 Q V다. 이렇게 적고, Q는 V분의 W, V는 Q분의 W, W는 Q 곱하기 V. 이렇게 해서 3개의 공식을 외워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전번 시간에서 이건 4번째 공식, 5번째 공식, 6번째 공식. 선생님, 전번째 공식은 왜 안 가르쳐 줍니까? 갔다가 오라고요. 여기 안 적고, 여기 바로 적어주면 좋지 않냐. 그렇게 하면 이게 뒤죽박죽 돼서, 자, 1, 2, 3번 공식은 거 가서 보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전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또 여기에 보면 전력이라는 말과 전력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 이게 요래되면은 바로 와트라고 하는 와테이지의 와트라는 단위의 식이 이제 얻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요 와트는 식이 아니고 이제 단위입니다. 여기에서 곱하기 t라는 것을 하게 되면 요 시간을 곱하게 되면은 와트의 아워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뭐가 되느냐면 여기 전력량, 이 전력량이 바로 뭐냐? 와트 아워가 되는 거예요. 전력은 와트가 되는 거고요. 아주 쉬워요. 진짜 쉬운 겁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그림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전력에 대한 우리가 전력의 와트는요, 전구 담화가 60와트, 30와트 이런 전구 담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와트라는 거는 열로 소비해서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해서 땀으로 땀을 방출하면서 일을 한 것과 같이 와트는 태워서 없어지건 화력발전같이 태워서 없어지건 원자력이건 어떤 열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W를 램프를 켰다는 것은 30W를 소비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식을 잠깐만 한번 갔다가 올까요? 제가 빈 공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걸 해 주셔야 돼요. 한번 외워 볼까요?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다 라는 공식이 있고요. P는 I의 자승 곱하기 R이다 라는 공식이 있고요. P는 R분의 V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을 때 제가 그 4번, 5번, 6번 6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똑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자,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요. 자, 이거 그냥 좀 더 예쁘게 그리면 좋은데 그냥 빨리 하기 위해서 좀 개떡같이 그렸어요. 좀 보고. 그럼 여기서 P를 적어 놓고요. P 전압 곱하기 원래 전압을 V라고 적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는 계속 이 전압을 지금은 이거를 V라고 적어요. 요즘은 이렇게 V를 적는데 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래 전압이라고 안 적고, 자, 적어볼게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전압을 V라는 단위를 쓰면은 전류 우측 봐요. 전류는 A라고 적어야 되고요. 저항은 ohm이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I는 P는 W라고, W는 조금 전에 그 워크하고 또 헷갈리잖아요. P는 V 곱하기 A라고 적어야지. 원래대로 하면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거 가지고 또 뭐 말 바꾸지 말고 이렇게 해요. V를 구하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했잖아요. V는 I분의 P다 이 말 아니에요. I는 V분의 P지 뭐야. 이 바보가 아닌 것은 뭐 다 알죠. 이게 V분의 P. P 적을래? 또 한 번 더 적어.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이다. 자, 그러면 공식이 3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공식에 요가 7번 공식, 7번, 8번, 9번 이렇게 9개의 공식이 외워진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는 I의 자승 곱하기 R이에요. I의 자승 곱하기 R. 그럼 이건 쉬워요. 그럼 이것도 적어볼까요? 그럼 아까 공식을 적었으니까 빼버리고요. 요거는 I의 자승은 R분의 P가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이 자승은 뒤로 넘기잖아요. 이렇게 뒤로 넘기면 루트가 되죠. R분의 P 이 공식을 쓰는 거지 I의 자승으로 하지는 않아요. 이 공식 많이 써요. 그러니까 I는 루트가 예쁘게 안 됐어요. 루트 R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R는요. 그건 그대로 해요. R는 I의 자승분의 P가 되는 거죠. P는요. P는 뭐예요? 여기 있는데 P는 I의 자승 곱하기 R다는 거. 이런 공식이 또 몇 개가 만들어졌을까요? 자, 그러면 10번, 11번, 여기 11, 12개. 이렇게 하면 12개의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세 번째 공식에 보면 V 자승은 P 곱하기 R이다
이 공식만 외우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난 거예요. 자, 이것만 볼까요? V자승은 P 곱하기 R입니다. 이지만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루트로 고쳐서 P R이다 이렇게 하는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V는 어떻게 한다? V는 루트 PR다 이 공식이 있고요. 다른 건 필요 없죠. 이 P는 이건 쉽잖아요. P는 R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R는 P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을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제 한번 빨리 하고 어떻게 써먹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12까지 했잖아요. 그럼 여기 13번 공식이 되고요. 14번, 15번 이렇게 15개의 공식이 됩니다. 자, 선생님 이거 어떨 때 씁니까? 이런 거죠.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제일 밑에 거 15번 얘기할 것 같으면 자, 220V에 500W의 전열기를 만일에 꼽으면 그 500W 전열기의 내부 저항, 고유 내부 저항이 얼마냐?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자, 위를 다시 보면 이렇게 돼요. 220V에, 위에 문제 14번식을 보면 220V의 내부 저항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할게요. 내부 저항이 100ohm의 전열기에 220V의 100ohm의 전열기가 있다면 꼽으면 소비 전력이 얼만큼 소비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13번 공식을 보면 내부 저항이 100ohm의 500W의 전력이 소비된다면 그 내부 저항 양단에 생기는 전압 강하 그게 몇 볼트가 나타나느냐 이런 문제일 때는 13번 문제를 물어보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 말을 우선은 공식을 외워두시면 이 12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500W의 전열기에 3A, 자 12번 봐요. 12번 공식을 보라고. 500W의 전열기에 3A가 흐른다면 그 전열기의 내부 저항이 얼마냐? 고유 저항이 얼마냐? 이때 이걸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다 외워줘. 15개의 공식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걸 표로 한꺼번에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 공식을 보시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왜 그걸 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알 겁니다. 봐요. 이제 전력 얘기로 와 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 쓰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다. 100J의 에너지가 5초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전력이 몇 와트가 소비되는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공식에서 제가 얘기했는 이거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도 딱 고쳐서 외워요. 이렇게 W는 P, T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P는 T분의 W, T는 P분의 W, T분의 W, T는 P분의 W, W는 P 곱하기 T. 발음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렸어요. 자, 이렇게 이 공식을 밑에와 같이 고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건 뭐 그냥 P, T분의 5초분의 100J이니까 200W.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나눠보고 곱해보면은 답이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답은 가나다 라인은 곱한 것도 답이 있고 나눈 것도 답이 있고 뺀 것도 답이 있고 다 있어요. 답이. 물론 다 있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곱한 거와 나눈 거는 답이 있다고요. 가나다라에.
그래서 아무거나 딱 곱해서 답 있다고 적어놓고 나와가지고 문제가 쉽더라. 이건 틀린 거예요, 답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 아까 바꾼 거예요. 자, P는 어떻게 해야 돼요?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아까 조금 전에 이거요. 요거죠. P는 여기서 보세요.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에서 이 공식이에요.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자, 다시 가봐요. 다시 왔어요. 어떤 전열기에, 그러니까 이 전열기에 220V의 전압을 가해서 6A의 전류를 흐르게 했다. 이 전력이 얼마냐? 이 전열기의 전력이 얼마나 소비되느냐? 이거요. 조금 전에 했죠.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에서 곱하면 되니까 220 곱하기 6 하면은 이렇게 답이 얻어진 거예요. 자, 다시 봐요. 조금 전에 P는 I의 자승 곱하기 R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보시면 P는 I의 자승 곱하기 R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럼 이게 3개로 고쳐진다고 했어요. P는 I의 자승 곱하기 R.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방금 전에 한 게 요거거든요. P는 I의 자승 R 그거예요. 한번 봐요. 그러면 15ohm의 저항이 보실까요? 15ohm의 이제 저항이 15ohm예요. 어떤 전열기에 흐르는 전류가 15A 흘러요. 15ohm에. 그러면 소비 전력이 얼마냐 물으면은 P는 I의 자승 곱하기 R이기 때문에 이렇게 15의 자승 곱하기 10 하면 2250W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조금 전에 뭐가 있냐면요. P는 전압은 전압 곱하기 전류에서 V는 I분의 P라고 했잖아요. I분의 P. 그러면 V는 I분의 P가 있죠. 바로 요거죠. 요 공식 한번 보실까요? 요 V는 I분의 P. 요거는 요거분의 요 분수로 계산해 가지고 요 공식이잖아요. V는 I분의 P. 자, 그러면 요거예요. V는 바로 I분의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여기 돼요. V는 I분의 P. 여기서 V는 I분의 P. 여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이거예요. 10A의 전류를 소비하는 1.1kW의 토스터의 양단의 전압을 이 토스터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괜히. 이런 이름은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 좀 이렇게 이제 좀 혼동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 이상한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게 토스트 뭔가 아시죠? 예, 그런 얘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100에서 110V 얻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이거를 이제 공고에서 배웠거나 이런 학생들은 여러분도 알아. 이거 잘 학교에서 배워도 이거 활용 못해요. 내가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또 다른 분들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공식을 가르쳤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조선팔도 다 돌아다녀도 못 배워요. 이게 전국적으로 최고 쉽게 가르치느냐 그것은 아닐 수 있어요. 더 쉽게 가르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짧은 순간에 이렇게 많은 공식을 암기해서 도가 튀도록 하는 과정은 제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독 신청 이런 건 눌러라 소리 안 해도 여러분이 눌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봐요. 또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페이지가 하나 15 여기 있네요. 요 15 여기 맞나요? 페이지가 15 16 맞네요. 이게 요건 아까 했고요. 요거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I는
루트 PR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 I는 루트 PR. 그럼 이 앞에 봐요. I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I 자승이 여기 봐요. I 자승이 어떻게 된다? 자승이 여기 뒤로 가가지고 루트로 바뀐 거잖아요. 요거잖아요. I는 루트 R분의 P. 요거 맞죠? 루트 R분의 P. 요 얘기가 요거다고. 요 공식. 그러니까 다 그놈이야. 이거 지금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이 자승을 이뤄 넘겨 요거잖아요. 이거 말면 다 끝나는 문제라니까요. 자,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다시. 여기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봐요. 10kΩ의 저항에 허용되는 전력이 10kW로 간다. 이때 허용 전류는 얼마입니까? 예요. 그럼 전류는 바로 방금 전에 루트 R분의 P 공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10분의 10은 1A. 이게 16번도 이게 거저먹기죠. 이 공식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이 좀 예쁘게 안 그려졌는데 여러분이 조금 다시 정리를 해서 몇 번 반복해서 보세요. 한 번에 끝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던 문제를 이거를 한 번에 다 한 2, 30분 안에 다 배우려고 한다 하지 말고 반복해서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P는 I의 자승 곱하기 RT라는 말이 나왔죠. 요게 바로 그 전력 사용량, 요 T가 곱해졌어요. 이게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좀 그런데 여기에 W는 I의 자승 RT, 이게 주울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울의 법칙이 주울의 법칙에 나오는 기본 공식이 주울의 법칙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 주울, W 주울이는 I의 자승 곱하기 RT라는 공식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많이 나온다고. 자, 이거를 말해준 거예요. 이것도 외우시고, 자, 요까지만 하고,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또 중단해야 되겠어요. 그러고, 실기 쪽, 그 색장 보는 수업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시라고 올려놨더니만은, 그것도 뭐 11시 넘어가지고 또 뭐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져요. 그 좀 혼납니다. 그런 사람 앞으로 하면. 그러고 그 과제 올리라고 했더니 못 올려, 그 X클래스에 못 올려가지고 한 8사람 정도 문자 오는데 참 그 올리는 과정도 과제의 일부분이에요. 그 이름 메모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메모했다가 감점할 거예요.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좀 힘들어 죽겠어. 내가 한두 가지 일이 아니다 보니까 되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그 옥상에 식물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이제 대형 화분이 좀 있는데 여름철에 바빠서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물을 줄 시간이. 그래서 그거를 PLC로 그 며칠에 한 번 뭐 원하는 시간에 딱 주도록 이렇게 만들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만들긴 다 만들었는데 다른 분들한테 만들으라고 못하겠어요. PLC 값이 비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중에 파는 타이머를 사가지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좀 저가로 할 수 있도록. 그거 영상 만들어서 올려놓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 옥상물, 우리 집에 사람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한다. 옥상에 물 자동으로 주는 거, 뭐 이런 거를 우리 전기전자과는 훤해야 돼요. 이제 PLC 이런 건 이제 뒤에 가면 배울 거거든. 우리 1학년들이잖아요. 우리 수업이.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 수업을 잘 들으시면 실기까지 잘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봐요. 1.5kW의 전열기가 120V의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 이때 전열기에 30분 동안 동작할 때 몇 킬로와트 아워냐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이 공식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아까 했던 공식이라니까. P는 자 R분의 2의 자성, I의 자성 곱하기 RT 전압 곱하기 전류. 이 공식 말고 요거는 자 앞에서 했잖아요. W는 PT 요거에서 P는 요 P를 구하는 공식으로 변형한 거. 요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공식이네요. 자, 그러면 자, 요걸 PT는 1.5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이게 왜 2분의 1로 했을까? 이 T가 30분이라 1시간을 30분을 2분의 1로 고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0.75kW 좀 빨리빨리 할게요. 220V에 연결된 빨리 하려니까 이게 좀 부실해지네. 전기 스토브가 15A 소비한다면 몇 킬로와tt, 몇 킬로주를 소비하는 거냐는 문제예요. P는 그 W는 PT에서 요걸 공식을 이게 T는 이렇게 변형하는 거 아까 얘기해 줬죠.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면 돼. 이거 다. 끝부분을 요 부분 너무 쉬운 문제라 이거 또 여러분 똑같은 문제. 이게 앞에 문제를 재방송 또 해야 되니까 또 그렇잖아. 이걸 하란 말이야. 이거 해가지고 자 이걸 응용하면 된단 말이야.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P는 T분의 W, W는 P분의 W, W는 P 곱하기 T. 요 공식을 응용해서 세 개를 앞에 한 거예요. 같은 문제예요. 여기 한번 봐주시고 좀 이거 너무 쉬운 문제라서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발열 적용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거 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좀 급히 끝부분에서 마무리를 좀 너무 자세히 설명 안 해서 여러분 또 기초 없는 사람은 어쩌려는 모르겠는데 이거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보겠습니다.